오지 않아 트위치를 켜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별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주펄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이었구나.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상 외 지출이 좀 있었습니다. 제 친구 2명이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기프티콘을 전 항상 친구들한테 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보내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생일 때마다 그냥 정해놓고 보내는 게 있습니다. 소고기를 한 2명 정도가 먹을 만한 양이 세트가 있어요. 그렇게 안 비싸. 치킨보다는 조금 비싸. 그래서 그거를 항상 보내주는데 오늘은 이제 2녀석이 생일이어가지고 보냈거든요.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 생색 한번 내봤고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오늘 침착맨님하고 배성재님 슬램덩크 월드컵 하는 거 보고 일 좀 하다가 저녁 때 이모티콘 고르시는 것도 봤는데 그거 이제 당첨되신 분은 5만원씩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만간 카페에 들러서 탈락한 것 중에 아마 제가 주워갈 만한 게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를 그린 것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주워가지고 5만원씩 드리고 제가 쓰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주펄도 그릴걸? 그거를 예상했어야죠. 끝났죠. 자, 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10cm의 눈이 오네. 얼마 전에 고영배님께서 침착맨님하고 저하고 방송하고 있는데 채팅창에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 하다가 침착맨이 10cm 권정열님은 소신 발언을 하겠다. 노래할 때 너무 끼를 부린다라고 하셔가지고 고영배님께서 크게 웃으셨던 그런 또 기억이 있네요. 침착맨 개인 의견이고요. 저의 의견과는 다릅니다. 두 번째 곡은 이적의 다툼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이거는 싸웠을 때 들으면 정말 좋다. 얼마나 많은 다툼 뒤에 이적의 다툼이었습니다. 사연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도통 밖에 나가지 않다 보니 여행 생각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달래고자 재미난 여행 일화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한 명의 친구와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째 날은 주변 번화가를 돌아다녔고 둘째 날은 친구의 일본인 지인이 저희를 가이드해주기로 했습니다. 편의상 그 일본인을 하루키 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제 친구가 심한 감기 몸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루키 군은 이미 기차로 오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일면식도 없는 하루키 군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곧장 예정된 온천욕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 사전 정보 없이 만난 지 1시간이 채 안 된 일본인과 나체로 마주 앉게 된 것입니다. 온천장에서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대화해보니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떤 호의든지 일단 사양을 합니다. 셋째, 물장난은커녕 자세도 바꾸지 않고 가만히 앉아 온천욕을 합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나라여도 세심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컨디션이 좋아진 제 친구가 합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제 친구와 하루키 군이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성인용품 샵이었습니다. 성인용품 샵 안에서 서로의 패티시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제 친구와 하루키 군을 보면서 문화가 달라도 통하는 것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천장에서의 한일전은 한국이 이겼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담백한 수필을 읽은 느낌이네요. 사연 감사합니다.
하루키 군과의 온천장 대혈투 이기셨다니 정말 축하드리고 자랑스럽네요. 자랑스럽고 이겼으면 됐고 뭔가 한일 합작 노래를 들어야겠군요. 마침 신청곡 중에 에픽하이와 세카이노 오아리라는 그룹의 슬리핑 뷰티라는 곡이 있습니다. 들으시죠. Don't sleep, don't wake me up. 에픽하이와 End of the World, 일본명은 세카이노 오아리가 함께한 슬리핑 뷰티였습니다. 노래가 참 좋네요. 뮤직비디오도 애니메이션인데 엄청 귀여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감사합니다. 예전에 네이버 웹툰 송년회 때 에픽하이가 공연을 온 적이 있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보통 걸그룹 아니면은 힙합 가수들을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좀 달라요. 그 반응이. 걸그룹이 오면은 전부 좋아해. 남녀 다 좋아해. 근데 힙합이나 보이 그룹이 오면은 남자들은 다 담배 피러 나가. 저는 힙합 좋아하니까 이제 잘 들었죠. 근데 이제 다 담배 피러 나가더라고. 좀 섭섭할 수 있어. 맞아. 섭섭할 수 있어. 저는 담배 안 피니까요. 저 지금 작업실에 핫식스가 있어서 하나 마셨는데 효과 확실하구만. 성능 확실해.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 심심해서 제 방 책상에 많이 앉아있는데 주펄님 라디오 듣는 시간만 기다려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골라 듣는 것도 지쳤거든요. 그래서 주펄님 라디오가 더욱 소중해요. 그리고 버킷 리스트도 적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찬찬히 끄적여 볼까 생각해요. 주펄님 버킷 리스트 있으시면 몇 개만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그 버킷 리스트라는 게 그거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적어 놓는 거 그거죠? 꼭 하고 죽어야 되는 거 맞나요? 저는 뭐가 있었더라.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하늘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밤하늘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오로라를 육안으로 보는 거 그거는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고 그거는 좀 이제 극지방 가야지 볼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오로라 보는 거하고 나머지 하나는 좀 전혀 결이 다른 건데 그 총을 좀 탄피 걱정 없이 마음껏 쏠 수 있는 곳에서 총을 많이 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미국 사격장 같은 데서. 저 사격을 좋아하는데 그 예비군 훈련까지 다 끝나니까 총을 쏠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총들을 좀 자유롭게 한번 쏴보고 싶습니다. 연발로 놓고요. 예, 단발로 쏘는 것도 굉장히 지겹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점사도 한번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재밌잖아요. 자, 다음 곡은 조시던의 Cold in December입니다. 겨울 냄새가 아주 낭낭한 곡이네요. 그러고 보니 올해가 3일 남았군요. 2020년은 뭐 모두에게 최악이 아니었을까. 그냥 없던 일로 하지 않을래? 2020년은 사실 이렇게 원더키디라는 만화도 있고 뭔가 202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뭔가 미래의 느낌도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일 구렸던 뭔가 뒤로 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나이만 먹었네 진짜. 저는 이제 내년이면은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41살이 되네요. 이제는 젊다고 하기 힘든 나이군요. 재밌네. 어쩜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주퍼엘님. 군대 전역한 23살입니다. 군대 안에 있을 땐 저녁만 보고 살았는데 막상 전역을 하니 참 막막하네요. 23살 아이유는 한국을 평정했는데 전 뭘 하고 있는 건지 허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군대에서 만난 친구랑 공모전도 하고 대외 활동 자기소개서도 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나이 땐 모르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 그리고 아이유랑 비교를 하면은 어떡합니까? 참나. 며칠 전이었나? 유머 게시판에서 진짜 웃긴 글 봤는데 그 뭐 흑수저 특 자기 밥상은
기아 난민 밥상이랑 비교하고 좋은 거는 완전 부자랑 비교한다고. 아니 뭐 하여튼 비교 대상이 너무 극단적이잖아. 그 잘 하고 계십니다. 뭐 공모전 준비하고 자기소개서 쓰고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죠 뭐.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너무 명확하게 있는 것도 이상하다니까요. 없을 수 있다 충분히. 그게 어느 순간 선명하게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서서히 색깔이 변화한다니까요. 서서히 이렇게 생기고 그러지. 아무튼 너무 걱정 마시고 저녁 축하드립니다. 주호민 농객님은 23살에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냐고요? 네. 1월부터 12월까지 내내 군대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3가지 계급을 모두 경험한 한 해였네요. 아니구나. 2등병, 1병, 상병이었어요. 2등병, 1병, 상병이었어요. 1년 늦게 갔습니다. 근데 1년 늦게 갈만 했어요. 왠지 아세요? 2002년 월드컵 보고 감. 그거 본다고 조금 늦게 갈만 했죠? 자대 갔더니 선임들은 유격장에서 봤더라고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뒤늦게 침착맨과 쭈펄에 빠져들어 두 분이 전장하시는 거 보고 한 달 동안 전장에 빠졌어요. 일할 때도 틈틈이 하고 이동할 때마다 계속해요. 이제 지면 화가 나기까지 해요. 중독인 걸까요? Welcome to family. 전장 재밌죠. 하스스톤만한 게 없다 진짜. 나 나중에 침착맨하고 80살 돼도 둘이 치매 예방한다고 전장할 것 같아요. 진짜로 장기 두듯이. 전장만한 게 없고 전장에서 만나자고요. 6,000대로 오시면 이제 저와 붙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랬는데 막 8,000점인 거 아니야? 그럼 진짜 웃기겠다. 자, 다음 곡은 종현님의 따뜻한 겨울입니다. 종현님의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아, 노래가 너무 좋네. 마지막에 가성은 거의 무슨 맥스웰 같다. 너무 좋다. 저는 종현님을 2번 정도 뵈었는데요. 한 번은 네이버 웹툰 그 청년 때 공연 오셨었어요. 샤이니가. 그래가지고 그때 뵙고 그 전에 그 라디오 하실 때 그 푸른밤 종현입니다 하실 때 그때 제가 한번 게스트로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같이 라디오 1시간 정도 했었는데 정말 짧은 만남이었지만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화기애애하고 그 분위기도 엄청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참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그 아까 노래 들으면서 검색해 봤는데 있더라고. 이게 꽤 오래됐어요. 몇 년, 5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꽤 오래됐어 아무튼. 좌지펄 시절이네요. 아이고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사연이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내년 1월에 돌이 되는 딸을 키우고 있는 31살 엄마입니다. 둘째를 가져야 하나 매우 고민입니다. 자식이 둘은 있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해 왔는데 직접 육아를 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다시 임신기부터 시작한다니 앞이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생각하자면 혼자보단 둘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혼자는 외로울 것 같아요. 계속 갈팡질팡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답을 찾고 싶어요. 답을 주시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1살이시면. 저희는 이제 4식구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 형제들이 노는 걸 보는 게. 저도 동생이 있고 또 커가면서 많은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를 추천드립니다. 좀 서로한테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또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아이가 하나 있다는 게 집안에 뭔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배려라든지 뭐 이것저것 다투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에게 배우는 서로에게 좋은 교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남자 둘이면은 확실히 저희 남자 둘인데요. 체력적으로 힘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으로서는 막내가 없었으면은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내가 주는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곡은 트라비스의 Closer입니다.
잠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트래비스의 클로저 너무 좋네요. 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한 유부남인데요. 작년까지는 유학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정말 2년 가까이를 백수로 지냈지만 그래도 승우 아빠님이나 백종원님 유튜브 보면서 요리 실력을 나름 키우고 일을 하는 와이프를 위해 아침 저녁밥을 2년 동안 차렸습니다. 물론 빨래도 하고 가사도 하고요. 그러다 문득 집에서 가사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조금 귀찮긴 하지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와이프는 제가 백수로 있는 걸 그렇게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시험도 꾸준히 치고 있었고 모아놓은 돈을 조금씩 까먹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유학길은 끝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못 견디고 취업을 했고 유학은 거의 포기했습니다. 왜 유학을 준비했냐면 부모님께서 두 분 모두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었습니다. 집이 그렇게 유복하지 않은 상태의 유학은 저는 외국 생활이 참 즐거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기억만 납니다. 집이 제가 고등학교 가서 잘 풀렸지만 생일 파티나 생일 선물 같은 것도 대학 동기들이 저한테 처음으로 해주었더라고요. 생일은 그냥 집에서 미역국 아침에 밥 말아 먹는 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성격이 낙천적인 건지 그냥 덜 떨어진 건지 뭐 어찌 되겠지란 생각으로만 살았습니다. 부모님께도 이런 고민을 딱히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네요. 두 분 다 사회적으로 너무 바쁜 분들이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께 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런 집안 학업 풍토에 저도 당연히 유학을 가야 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가는 방법이 어렵더라고요. 일단 돈이 없이 가는 방법이 옛날과 지금과는 거의 바늘구멍 수준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저도 나름 토플 100점 조금 넘기고 열심히 도전은 했지만 전부 다 실패뿐이었습니다. 물론 대학원을 유학 가는 것이었습니다. 와이프는 묵묵히 저를 응원했지만 와이프 돈으로 얻어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올해 들어서 취업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면 대충 다 고민이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올해 아버지께서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일하게 되신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어머니께서도 저보고 좀 더 큰 세계를 위해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가진 직업이 제 능력에 비해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와이프는 학업에 딱히 욕심은 없으나 저보고 언제든지 도전하라고 일 그만둬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 다시 유학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지금 일을 가지면서 예전보다 훨씬 가정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 굉장히 죄의식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긴 하지만 와이프 및 부모님의 기대에 제가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가정적인 삶을 지금 추구하기 vs 좀 더 야망을 가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유학 재도전. 이거군요. 이야. 저는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가정적인 삶을 추구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유학을 가려는 동기가 굉장히 불순합니다. 부모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동기가 불순해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남을 위한 인생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일을 가지면서 예전보다 훨씬 가정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유학을 가게 된다면 어떤 감당할 수 있는 죄의식일까요?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하고? 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저는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가정적인 지금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시국도 시국이고 가긴 어딜 가십니까? 미역국이나 빨리 끓이십시오. 자,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아버지도 대단하시고 근데 그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그 능력보다 작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모든 부모님 생각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저 막 재수 실패하고 막 그러니까 재수 실패하고 막 직업 전문학교 가고 그러니까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얘가 이제 이런 데 다닐 애가 아닌데 막 그러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건 뭐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굉장히 또 본인에게는 나름 어려운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현재의 삶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곡은 퀸의 These Are the Days of Our Lives 듣겠습니다.
퀸의 These are the days of our lives 였습니다. 참 좋네요. 이 곡도 정말 좋군요. 재작년이었나? 그 프레디 머큐리 영화 있잖아요. 보헤미안 랩소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노래 뭐죠? We will rock you. 쿵쿵따 쿵쿵따 We will rock you. 그 노래를 즉흥적으로 만드는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나고 그 배우가 참 연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더라고요. 쿵쿵 짝인가? 쿵쿵 때리 쿵쿵 따 쿵쿵 짝. 그렇죠. 아스포? 프레디 머큐리 죽어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일을 사연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항상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했습니다. 자전거가 걷는 것보다 3배는 빠른 게 좋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시험날이었습니다. 조금 늦잠을 자서 걸어가면 지각을 할 것 같아서 우산을 한 손에 든 뒤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등굣길 중간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은 차가 없고 차가 있어도 사람이 지나가면 멈추는 편입니다. 그날도 중간에 차가 보였지만 제 자전거를 보고 중간에 멈출 거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가다가 뒷바퀴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중간에 있던 그 차가 제 자전거를 못 봤던 겁니다. 저는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바닥에 몇 번 굴렀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날은 평상시에 그랬다면 바로 병원에 갔겠지만 그날은 시험날이었습니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병원에 가는 것 때문에 시험을 못 보면 평생 후회되고 억울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와 번호 교환만 하고 학교를 향했습니다. 보건실에 가서 교통사고 당했다고 한 뒤 까진 부분에 반창고를 붙이고 교실로 올라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보는 중간에도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시험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기도 하고 그냥 병원에 가고 명예로운 죽음 당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어떻게 시험을 다 보고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살이 좀 까진 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본 시험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망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었던 과목인데도 말이죠. 병원에 가는 게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따금씩 합니다. 신청곡은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입니다. 다행이네요.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고 지금 선생님은 한 3가지의 잘못을 했습니다. 우산을 들고 한 손으로 자전거를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내리지 않고 원래 끌바 해야 되는데 타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다 위험한 짓을 하셨네요. 그나마 찰과상에 그쳐서 다행입니다. 시험을 못 본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과연 안 다쳤어도 잘 봤을까? 오히려 이게 명예로운 죽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안전하게 타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도 아까 오프닝 때 오늘 생일이라고 했던 제 친구도 자전거 타는 게 취미였어요. 가끔씩 보면은 30대 남자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푸사가 자전거 사진이야. 아니면은 자전거 헬멧을 쓰고 있는 본인의 사진이야. 그리고 자전거밖에 없어. 무슨 타임라인에 자전거밖에 없어. 자전거에 빠지면 그렇게 되나 보더라고. 그리고 자전거 옷을 입고 술집에 와. 부끄럽지 않아 해. 자전거 옷을 입고 술집에 와. 무슨 낙타 발 같은 게 달려있어, 불알 쪽에. 근데 그게 안 부끄러워. 그런 상태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크게 한번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한 석 달 정도 회사도 쉬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안 타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전거 그거 잘 조심히 타지 않으면 참 위험하겠더라고요. 사연 주신 분은 그냥 등하굣길에 가볍게 타시는 정도겠지만, 자전거가 참 위험하긴 합니다. 그리고 헬멧은 일회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한번 내 머리 보호해 줬으면 부딪혀가지고 다시 사야 된대. 그게 멀쩡해 보여도 속이 다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나 봐요. 첨보야, 첨보. 아무튼 신청곡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 보내드리겠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였습니다. 트윅스님, 주펄 그리고 침착맨님, 윰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깜깜한가요?
철이 빛나는 밤.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페일 블루 아이스였습니다. 채팅창에 배가 고픈데 영화 추천해달라고. 어떤 인과관계죠? 아무튼 배가 고플 때 보면은 더 배가 고파지는 영화 몇 개를 추천을 드리면 어디 보자. 아메리칸 셰프 재밌고요. 그 존 페브로 감독님, 아이언맨 감독님이 만든 소품 같은 영화인데 재밌어요. 그리고 뭐가 있지? 라따뚜이 재밌고요. 그리고 카모메 식당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요. 그것도 잔잔하니 좋습니다. 그 일본 여자분이 저기 북유럽 어디 핀란드인가 가가지고 일본 가정식 식당을 차리는 내용인데 잔잔하니 재밌습니다. 인육만두라는 중국 영화가 있다고요? 인육만두는 좀 그런데? 그리고 뭐니 해도 심야 식당이죠. 되게 좋아하는 일본 드라마고 만화 원작이고 오프닝 곡이 정말 좋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사람들이 귀가를 서두를 무렵 나의 하루는 시작된다. 메뉴는 이것뿐. 하지만 마음대로 주문하면 가능한 만들어주는 게 나의 영업 방침이야. 영업시간은 밤 12시부터 아침 7시 정도까지. 사람들은 이곳을 심야식당이라고 부르지. 손님이 오냐고? 꽤 많이 온다고. 그 마스터 아저씨 나레이션 흉내내 봤어요.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 이때 만드는 요리가, 이 나레이션을 하면서 만드는 요리가 뭐냐면은 톤지루라고 돼지고기를 볶아가지고 곤약이랑 볶아가지고 그 미소된장 넣고 이제 끓이는 된장국이 있어요. 그 톤지루 하나예요, 여기 메뉴가. 근데 그날 재료에 따라서 대충 또 뭐 만들어 주기는 합니다. 기억이 나는 게 명란을 미디움으로 구워 먹는 댄서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억이 나고, 그 손님들이 재밌습니다. 명란? 아니 그렇게 짜지 않은 또 명란이 있나 보더라고. 일본식으로. 저염 명란이라고 되게 크고 맛있는 명란이 또 있나 보더라고요. 그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되게.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빨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허옇더라고. 양념을 해서 그런 거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빨간 것만 먹어서 원래 그런 줄 알았죠. 맞아, 버터밥도 맛있고, 그 고양이 밥이라고, 네코맘마라고 밥에다가 가다랭이 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밥이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막 가다랭이 포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막 꿈틀거려요. 거기에 이제 간장 뿌려가지고 먹는 고양이 밥, 네코맘마, 그것도 참 맛있어 보이더라고. 참 재미있는 만화책이고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SBS에서 리메이크한 거는 심야 식당이 너무 커. 너무 삐까뻔쩍 하더라고요. 식당 자체가. 너무 좀 제가 생각한 이미지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연 또 하나 읽어볼까요? 코로나가 창궐하기 직전까지 취업문에 서류를 날리다가 결국 저를 먼저 불러주는 곳으로 급하게 취업했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하고 긍정적으로 임하면 누군가는 저를 알아봐주고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역량을 뽐내고 바쁘게 뛰어다닐수록 저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압력만 늘어났네요. 결국 1년 만에 퇴사 얘기를 꺼내니 윗사람들이 또 괜찮은 거 아니었어? 하는 얘기에 더욱 허탈해집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직장은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회사에서는 눈치껏 일 안 넘치게 쳐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게 참 일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굉장히 기운 빠지죠. 저도 자주 느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인정을 바라고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알아봐주면 참 좋고 더 힘이 나는 건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 힘든 내색을 하면은 왜 말을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게 종종 있죠. 그러게 왜 말을 안 했어? 네, 그래도 고생하셨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다음 곡은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 듣죠. 이영훈님의 내가 부른 그림 앨범에 있는 일종의 고백이었습니다.
내일은 침착맨님하고 촬영이 있습니다. 말년을 행복하게. 벌써 5회인가? 10부작인데 벌써 절반이네요. 원래는 저도 그렇고 1회만 나가는 거였거든요. 저랑 뭐 김풍 작가님, 통천님, 단군님 뭐 여럿이서 왁자지껄하게 이제 그 주식 하는 거, 시작하는 거 찍고, 저도 그냥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 작가님께서 혹시 2회도 나와줄 수 없냐고 해가지고 2회 나갔어요. 근데 뭐 그럴게요 하고 나왔어. 근데 2회 녹화가 끝나니까 혹시 3회도 나와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3회 촬영을 하는데 혹시 4회도 나와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10회치 출연료를 미리 받게 됐습니다. 그 뭐 연말 정산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말년을 행복하게인데 어쨌든 제목은 그렇고 제가 고정적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혹시 11회도 할 수 있냐고? 아니 10회로 기획이 돼가지고 결국은 또 침펄이 됐어요. 제가 그냥 패러사이트처럼 들어갔어요. 풍형은 안 나옵니다. 그냥 둘이서 계속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이제 말년을 노후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이제 해보는 건데 침착맨하고 저도 한 4회까지는 그냥 방관자 역할로 그냥 스폰가? 그냥 저도 완전 주알못이고 그냥 침착맨 옆에서 하는 거에 그 쿠사리 넣고 그런 역할이었는데 저도 이제 해보게 됐어요. 거기서 막 수익률 대결 같은 거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처음으로 예전에 잠깐 그 제 친구가 해보라 그래서 잠깐 한 거 제외하고는 거의 처음으로 주식 어플을 깔아가지고 지금 돈을 좀 넣었는데 나 주식 천재인가 봐. 수익률이 5%야. 대단하죠? 어떤 종목에 넣는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5%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보름 됐어요, 보름. 무슨 종목을 샀는지는 이게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지우의 Greed입니다. Well, I know what is red. 지우의 Greed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 중인데 남자친구에게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옆에서 뭘 해줄 수도 없고 저를 버거워하는 게 느껴지네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의지가 되어줄 수 없는 사람이란 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는 겪어보지 못해서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펄디. 번아웃이 온 남자는 내비두면 됩니다. 남자는 뭔가 자기만의 동굴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서 좀 회복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냅두면 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그냥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그 동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겨울잠 자는 곰 동굴에 들어가는 그런 참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20대 처음 1년을 코로나로 날려먹은 20살 대학생입니다. 코로나로 1년 날려먹고 21살이라니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침펄 토론을 본 이후로 그거보다 재밌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삶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쭈펄님 어떻게 해야 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침펄 토론 이전에는 그렇게 웃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웃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다 가는 거 즐겁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침펄 토론의 공산당 가불기가 그립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신청곡은 포터 로빈슨의 굿바이 투어 월드입니다. 침펄 토론 2를 봤어야 되는데 그 휴게소 음식 통감자 대 뭐죠? 기억이 안 난다. 통감자랑 뭐였어? 호두 과자. 나는 그 영상 있잖아요. 그거 그냥 보고 싶은데 기념으로. 물론 그 기획은 망했지만 그 한 회 찍은 거는 그래도 그 나름의 재미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볼 수 있나? 나도 못 봐. 나도 없어. 다시 보고 싶긴 하지 않아요? 뭔가? 미국 갔나? 보고 싶어. 아무튼 침펄 토론을 그렇게 재밌게 보셨다니 참 감사합니다. 그 침펄 토론은 저랑 침착맨이 이제 같이 작업실 한 석 달 같이 쓰다가
제가 분당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헤어졌다고 하니까 이상하네. 그 화상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침착맨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때 주제를 정해서 그 화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서로 자료를 이제 준비하고 서로 공유는 하지 않고 그때 공격과 수비를 하면서 진행했던 토론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참 재미있었고요. 딱 10회 정도로 끝내길 잘한 것 같고, 그게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게 이제 패턴화가 되다 보니까 더 큰 재미를 드리는 게 어렵겠더라고요. 저도 맨날 이제 공산당 드립 치면서 몰아가기를 했었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신청곡 틀어드리겠습니다. 포터 로빈슨의 Goodbye to a World. 마지막에는 약간 옛날 그 느낌 난다. 옛날에 그 블랙넛이 그 보이스웨어로 랩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찬양하고 경배하라 삐리비리비. 그런 느낌이 나네요. 김초키 시절의 그 느낌이 또 낭낭하게 나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ATM 타투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주펄님,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별거 없는 고민 사연입니다. 저는 몸에 타투가 꽤 있습니다.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을 몸에 새긴 걸로 시작해서 계속 욕심나서 타투가 꽤 많아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락을 좋아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별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다르겠죠. 사실 부모님의 생각은 모릅니다.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긴팔, 긴 바지를 입으면 안 보이는 곳에만 새겼습니다. 부모님과 있을 때는 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서 타투를 가립니다. 이렇게 속아 넘긴 게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잘 숨기고 있는 거 계속 쭉 숨길까요? 아니면 사실을 얘기할까요? 평생 숨길 자신은 있습니다. 쭈님도 자식이 있으신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 비밀은 숨기는 편이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분란도 없고 좋겠죠? 신청곡은 M83 타임 윈드입니다. 저는 주변에 이제 타투를 한 분이 많은데, 음악 하시는 분도 많고, 뭐 허지웅 형님도 타투가 꽤 많으시고 만화가들도 꽤 있는데, 한 번도 부모님한테 문제가 됐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뭐 다 큰 어른인데 뭐 어때요? 만약에 굉장히 많이 했어도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뭐 등짝 한번 맞고 그냥 끝 아닌가? 뭐 돌릴 수도 없잖아. 내가 부모라면 그냥, 나는 뭐 상관 안 하겠지만 제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부모라면 그냥 등짝 한번 후리고, 근데 이건 무슨 그림이야? 하고 그냥 안 아팠냐? 막 그냥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 생각보다. 그 제 친구 스트리머 옹양이 님도 스트리머 하는 거를 몇 년 동안 부모님한테 숨기다가 얼마 전에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엄청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 단톡방에, 이거 말해야 할까요? 막 부모님은 저기 회사 다니고 있는 줄 아는데, 근데 결국 이제 말을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축하받고 막 자랑하고 다니신데, 물론 뭐 타투랑은 좀 다른 얘기지만 생각보다 신경 안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편하게 좀 다니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름에 긴팔 입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아무튼 타투. 제 친구 중에도 타투쟁이가 있어요. 그 오다길이조 패러디한 오다길이라고, 옛날에 슈퍼스타 K에도 나왔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타투쟁이에요. 타투이스트인데 되게 그 복고풍의 타투를 하는, 되게 멋진 타투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 친구한테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도 작게 하나 정도는 해보고 싶어요.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을 몸에 새겼다.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메멘토처럼.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저는 막 철면수심 아저씨처럼 수학과로 석사 과정을 마친 취준생입니다. 오, 석사. 어쩔지 석사를 끝내고 졸업은 합니다만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딱히 안 돼서 그런지 하루하루 전장만 하면서 삽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다 회사 욕만 줄줄 하던데 어떻게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까요?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도 만화 그릴 때는 만화 욕만 줄줄이 합니다. 일은 원래 하기 싫은 거예요. 물론 하기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하기 싫은 게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연현상 같은 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비가 왜 내릴까?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전장도 좋긴 한데 전장 더 재밌게 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취업하잖아요. 전장이 재밌어. 할 일이 있어서 짬을 내서 하는 전장이 훨씬 재밌다. 그냥 전장만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그래서 꼭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곡은 존 스플리트호프의 레이 듣겠습니다. I know that this seems overdue. 존 스플리트호프의 레이였습니다. 그 마우스 딸깍거리는 소리가 좀 거슬리시죠? 원래는 저소음 마우스 그 추천해 주셔가지고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침착맨이 로지텍 마우스 게이밍 마우스를 선물해 줘가지고 그걸로 바꿨더니 또 딸깍 소리가 엄청 나게 됐어요. 근데 이 마우스가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약간 투구 개 같이 생겼는데 막 단축키가 진짜 많아. 막 좌우에 있고 막 엄청 멋있게 생겨가지고 일단은 쓰고 있습니다. 근데 딸깍 소리가 좀 커요. 한번 들어보세요. 좀 들리죠? 원래 쓰던 마우스는 이제 이렇거든요.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원래 쓰던 마우스가 그리고 버티컬 마우스라서 손도 더 편한데 일단 좀 해보고. 근데 유선 마우스예요. 침착맨이 주신 거는. 그래서 피지컬 게임 할 때는 이게 응답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는데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지컬 게임 하지도 않는데. 지뢰찾기는 피지컬 게임이긴 하다. 자, 오늘 사연은 이 정도로 읽고요. 나머지 사연은 다음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연은 2020년 12월 27일에 온 사연들이고요. 28일에 온 사연들은 오늘이죠. 28일에 온 사연도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쳐내고 있습니다. 안 읽은 사연은 한 몇 개는 안 읽은 것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짧거나 좀 너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 스킵한 것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람들이 저보고 가식적이래요. 어떻게 하면 가식을 부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너무 좀 예를 들거나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정보가 없어가지고 해줄 말이 없더라고. 양말 아저씨라고요? 근데 그 말을 가식적인 모르겠다 나도. 가면을 뭐 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너무 겹이 많으면 좀 그런가 보죠. 자, 저는 근데 그거예요. 양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페이스 페인팅이었던 거임. 양말같이 생긴 얼굴이었던 거야 그냥. 자, 다음 곡은 레니 크래비치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입니다. 레니 크래비치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였습니다. 아, 산골련님 오셨네요. 장희 작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마틴 루터킹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투수가 된 투수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 산골련님 지능검 드렸으니까 채팅 치시면 이제 어그로 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벌써 자정이 다 됐네요. 아이고 참 시간이 빨리 가는구먼. 오늘 마지막 곡은 깨더가든의 우리의 밤을 외워요입니다. 저는 이 곡 보내드리면서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은 침착맨님하고 낮에 촬영이 있고 오후에는 또 미팅이 있어가지고 저녁 때 방송을 킬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킬 수 있으면 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주펄이었습니다.